안녕하세요. 낫게 해드리고 싶은 진심 한의사 김영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귀가 먹먹한 분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많이 차지하는 이관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관 기능 장애, 개방증, 이관 개방증, 폐쇄증, 이관 폐쇄증으로 불편하신 분들께 그 해당 질환 혹은 원인들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결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해서 보통은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분들이 있고 좀 반복적으로 불편해서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원인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원인별로 분류를 좀 해드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이건데 그거를 원인이 건드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블로그 들어오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자체가 이완기능 장애나 이제 사실 식사를 잘 못해서 자율신경실조증, 담적병, 후각상실, 알레르기 비염 다양한 질환으로 되게 많이 고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힘들게 좀 불안하고 힘들었던 질환들에 대해서는 저도 뭔가 해결법을 더 이렇게 찾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해당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이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잘 진료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통은 병원에서 뭐 검사상으로는 귀 고막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중이염 같은 게 없다라고 하는데 어 귀가 뭔가 막힌 느낌, 뭔가 압력이 차서 불편한 느낌, 혹은 목소리가 뭔가 울려 퍼지는 그러니까 뭔가 동굴 안에 들어있거나 물 속에서 말할 때 되게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런 느낌이 계속 된다면 대부분은 이 압력 조절 장치인 유스타키오관이라고 부르는 이관 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코 쪽, 여기가 코거든요. 코랑 귀를 이어주는 관인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이 기능이 고장났을 때 이런 압력 조절이 안 되고 자세에 따라서 압력 변화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음식을 드시거나 말을 하거나 삼키거나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시기 때문에 해당 질환은 요거는 잘 원인 질환에 대해서 혹은 원인이 되는 이런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잘 처치를 해드리면 좋아지실 수 있는 질환인데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증상 나타나는 거에만 연연을 하게 되면 사실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관 기능 장애란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관 자체가 원래는 압력 조절 장치예요. 귀의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장치인데 여기 압력을 뭔가 잘 맞추지 못한 이런 증상에서 먹먹함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소리를 좀 크게 들렸을 때 이렇게 좀 차단해 주거나 소리가 너무 작을 때 좀 모아주는 그러니까 압력 조절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발생을 시키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질 때 이관 기능이 떨어져 있고 먹먹함 혹은 물찬 느낌, 이런 답답한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이관을 조절하는 거는 3차 신경이라고 하는 뇌신경과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뇌신경이 이거를 열고 닫고 하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근데 얘네는 특히 미주신경도 그렇고 3차 신경도 그렇고 귀 주변에서 시작을 하고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귀 주변에 신경이 많이 있는데 귀 주변, 귀 밑에 주변에 있는 안쪽에 있는 미주신경이 특히 열고 닫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해요. 근데 미주신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주신경성 실신, 즉 내 몸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컨트롤하는 신경이고 어지럽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등등등 전체적으로 내 몸의 자율신경계에서 내 몸을 컨트롤하는 큰 범주의 신경입니다. 미주라는 이름도 자체가 넓게 분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이 뭔가 압박이 되거나 구조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때 보통은 이관 기능 장애가 생기게 돼요. 그럼 이 압박 요인을 잘 찾아서 해결해드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관은 일반적으로 턱을 이렇게 벌릴 때,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개구를 할 때 이관이 열리고 다시 닫혀져 있고, 그러니까 닫힌 상태에서 있다가 이거 열 때 힘을 주게 되는데 이 자체가 너무 닫힌 상태로서 유지가 된다거나 뭔가 압박이 되는 거죠, 이거는. 혹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다시 리셋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이관 기능 장애, 특히 각각 하나만 안 되고 유지가 돼 버린다면 이관 폐쇄증, 이관 개방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해서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그냥 좀 불편하다가 좀 좋아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압력 조절 장치다 보니까 방치가 될 경우에 메니에르병이나 이제 염증 질환 혹은 전정신경 문제, 난청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관리가 좀 필요하시다 보세요. 그러면 원인이 이 이관이 기능이 고장나는 게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아까 미주신경, 3차신경이 고장나거나 막히거나 불편함을 겪는 요인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됩니다. 첫째로는 아까 미주신경이 자율신경 쪽에 가장 큰 이 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의 컨트롤 타워인데 이 컨트롤 타워를 망가뜨리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고 야간 근무, 교대 근무 하시는 분들이 이 미주신경, 3차신경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리듬감 있게 생활을 못하는 분들에서 사실 몸이 불편해진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 몸의 신체 바이오 리듬을 조절하는 게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은 안정시켜주는 한약 치료와 더불어서 찜 치료 이렇게 병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정말 많은 거. 체질적으로는 태음인, 태양인 분들이 가장 많은데, 점막이 두껍고 잘 붓고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알레르기 가지고 계신 분들. 해서 이런 비염이나 부비동염은 코가 점막이 반복적으로 붓고 가라앉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아까 코랑 귀가 연결이 돼 있는 게 유스타키오관 이관이라고 했잖아요. 코 점막이 붓는 분들에서 굉장히 그래서 흔합니다. 그래서 비염을 만성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다 보시면 되세요. 이런 경우는 제가 비강사열, 이제 코 내부 점막을 가라앉히는 치료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장침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코 쪽 내부에 자극을 줘가지고, 이제 코 내부의 점막을 재생시키고 어혈을 빼는 치료를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아까 신경들이 귀 주변, 3차 신경 같은 경우에 귀 위쪽이나 전체적으로 얼굴에 다 이렇게 분포하고요. 그 주변에서 이런 근육 가지들을 다 지배하게 되는데, 위주신경은 귀 뒤에서 분지해서 아래쪽으로는 목 쪽으로 내려가고, 가슴 쪽, 위장 쪽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분지에서 이런 신경들이 근육에 의해서 압박되거나, 내 몸이 긴장되거나 틀어지거나 턱관절 쪽, 특히 불편한 분들이 이 신경들을 꽉 조이게 되고 불편하게 되면 신경 흐름이 방해가 돼서 이관 운동이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열리고 닫히고가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현대인들에서 가장 많은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귀가 갑자기 먹먹해지는 경우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만성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먹먹해지는 경우 있다 했잖아요. 요거는 돌발성 난청의 초기 신호,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병원에 좀 내원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처치나 고막주사 처치 이런 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한 사이클이 한 4번 정도 혹은 약 복용 2주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좋아지시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그 후유 증상으로 먹먹함이 남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의학적 처치를 같이 이렇게 치료받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학력을 한번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복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특히 4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의 처치를 좀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해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전공이 사상 체질이기 때문에 체질을 이제 맥진을 통해서 진맥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자율신경 기능 안정화 그리고 점막 면역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특히 잘 드시게 하고 잘 주무시게 하고 소대변 잘 보게 하는 이런 한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녹용이나 복령 이런 체질에 맞는 한약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도침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일반적인 침보다 끝면이 날카롭게 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 턱을 움직일 때 혹은 입을 움직일 때 먹먹한 분들 혹은 구조적인 원인에서 이쪽이 막혀가지고 불편한 분들한테는 도침 치료를 해드리면 되게 한 번 받으시고도 시원하다, 먹먹함이 많이 호전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신경혈류의 흐름을 빠르게 개선시켜 드린다 이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부위의 약침 치료를 이제 병리적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태양인 분들은 두개청골 태반 약침, 어성초가 들어간 것들을 사용해 드리면 좋아요. 근데 소음인 분들은 같은 두개청골 약침을 쓴다 하더라도 산삼, 인삼 성분이 들어간 것들을 써드리는 게 좋아서 체질별로 맞는 약침을 사용해서 도침 사용 부위의 압박을 줄이고 재생 회복 반응을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비염 원인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장침을 써가지고 코 내부를 이런 식으로 자극합니다. 그래서 비강 점막을 자극을 하게 되면 사실 피가 좀 흐르기도 하고 목으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부종이 쫙 빠지면서 점막도 재생이 되고 부종이 빠지게 되니까 귀가 되게 편해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해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실제로 제 부끄럽지만 제 코입니다. 저도 이렇게 시술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몸에서 균형적인 게 잡히지 않는다라면 추나요법을 통해서 특히 턱관절 쪽, 턱관절 교정이라든지 경추 쪽, 목 쪽 교정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되게 시원해지고 뻥 뚫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조절해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불편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치료해야 되는지를 좀 잘 알고 있는 분야들을 저는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과 어떻게 치료해드리는지를 좀 잘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해당 질환에 대해서 잘 치료받으시고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의사 김영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